다음은 전자결제 양식 추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식 등록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추가할 양식을 다음과 같이 표 형태로 정의한 후 시스템에 등록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전자결제 양식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시스템 등록 절차를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오피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시 화면과 같이 구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제 양식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본적인 구성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양식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는 전자결제 문서의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문서 번호, 기한자에 관련된 정보, 여기에 플러스 보존 현황이라든가 문서 보안 등급과 같은 그런 대표적인 기본 메타 정보들이 구성되는 항목들을 이제 좌측 상단에 이제 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결제선 정보를 배치시켰습니다. 결제선 정보는 이제 결제자 수에 따라서 유연하게 칸수가 자동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요. 그리고 결제자가 결제를 하는 순간 바로 사인이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하단에는 이제 기한자가 이 기한을 올리기 위해서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중앙에 있는 본문에 결제 본문을 작성하시게 되는데 이 작성하실 때는 이제 툴이 여러 가지 입력 컴포넌트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예시를 들면 텍스트라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형태, 그 다음에 기간 형태, 체크박스 형태, 금액 형태, 그리고 하단에는 웹 에디터와 같은 형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런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본문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룰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적당한 컴포넌트를 배치시켜서 입력을 받으시면 되고요. 웹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자율 서식으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웹 에디터를 활용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다음은 전자결제 양식 제작 순서를 총 5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한 후 각각의 단계별로 예시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양식 세부 설정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양식의 세부 설정이라고 정의한 것은 앞에 제가 전자결제 양식 관리 기능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기본 정보, 결제 정보, 권한 및 보안 정보, 기타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제를 진행하기 위한 메타 정보들 있죠.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식 편집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양식을 그릴 수 있는 양식 편집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앞전에 정의한 표 형태의 그림을 레이아웃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표 안에 기본적으로 입력 항목이라는 것은 텍스트, 숫자, 날짜, 리스트 박스 이런 기타 등등의 기한자가 작성할 수 있는 그 입력 항목들을 컴포넌트들을 배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자동 항목 컴포넌트라고 했는데 이 자동 항목 컴포넌트는 양식을 가지고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좌측 상단에 있는 요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기한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자동 항목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결제 본문의 입력 항목에 해당하는 게 기본 정보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본 항목 컴포넌트와 자동 항목 컴포넌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결제방 배치, 이것은 결제선 정보, 이것들을 배치시킨 후 결제방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한 개의 결제방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제방별로 결제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 몇 명까지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급 정보까지 다 설정을 하시면 하나의 전자결제 양식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화면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양식 제작 순서 첫 번째 단계인 양식 세부 설정 등록 화면은 익숙하시죠? 바로 앞에서 결제 양식 관리라는 요 기능 설명할 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추가 설명들은 다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등록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뭐 순서상 이건 나중에 등록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결제 정보라든가 권한 보안 뭐 이런 것들은 미리 결제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정보들에 대한 순서를 가장 먼저 등록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1단계에 대한 화면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양식 편집기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양식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뭐 초기 화면에는 이게 빈 화면으로 뜨겠죠. 자, 이 빈 화면에다가 요 상단에 웹 편집기 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릴 수 있는 툴들이 제공이 돼요. 이 툴을 활용해서 정렬부터 표를 추가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정보들을 가지고 이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식의 레이아웃을 작성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 형태로 해서 입력 항목을 제외하고 표 형태로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결제선 정보들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요 해당 빈 공간에 결제선 컴포넌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본 항목 컴포넌트는 이 기본 항목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 뭐 제목, 비용 구분, 사용 기간 등등 그 해당 입력 항목에 알맞는 컴포넌트들을 우선은 배치시키는 방법은 커서를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컴포넌트를 클릭하시면 그 해당 컴포넌트가 표 안으로 삽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기본 항목 컴포넌트들을 배치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항목 컴포넌트들도 자동 항목이라는 컴포넌트가 별도로 그룹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선택하셔서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컴포넌트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 컴포넌트는 이렇게 회색으로 사선으로 표시가 돼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가 자동 항목의 컴포넌트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이런 것처럼 기본 항목의 컴포넌트인지는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 항목과 자동 항목을 다 등록을 하셨다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선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추가하신 후에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우측에 해당 컴포넌트들에 대한 상세 속성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제선 같은 경우에는 결제선을 최대 5명을 지정하겠다. 그리고 결제방에서는 결제자 타입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게 제한하겠다. 혹은 결제선 중에서 뭐 이 결제 양식은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인사팀장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결제자를 강제로 지정해서 무조건 들어가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 결제방 표시 타입도 이렇게 왼쪽에서 우측으로 늘어나는 형태의 타입과 혹은 위에서 밑으로 늘어나는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타입 1이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타입 2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고급 설정을 확장 메뉴로 늘려서 타입 2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제작 순서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에 대한 추가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로 컴포넌트별로 좀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기본 항목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결제문서의 제목에 해당하는 제목 입력 항목, 본문 내용 입력 항목, 뭐 결제선, 텍스트, 멀티 텍스트, 이어서 부서 선택과 사용자 선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기한자가 기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표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적시적소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자동 항목에 대한 컴포넌트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기본 항목 컴포넌트는 기한자가 입력할 수 있는 그 어떤 입력 항목들에 대한 정의가 그 기본 항목의 컴포넌트였다면 자동 항목 컴포넌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컴포넌트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한자, 기한부서, 예를 든다면 기한자가 양식을 딱 선택하는 순간 기한자 정보와 기한부서 정보는 당연히 시스템이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해당 결제 본문 안에 넣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기한자 뭐 이메일 주소부터 수신자 정보들까지 이런 정보들이 쭉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넣어주는 자동 항목의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필요에 따라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급 항목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고급 항목 컴포넌트는 우선 합의결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합의라는 결제 유형을 설명을 할 때 결제선과 별도로 표시를 하고 위에서 밑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찬성, 뭐 반대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 합의결제선을 별도로 표기할 경우에는 고급 항목에 있는 합의결제선을 여기서 선택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신결제선도 이제 결제를 수신부서에서 접수를 받아서 수신부서에서 다시 결제를 태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수신결제선도 이 고급 항목에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선택 자동결제선, 드롭박스 자동결제선, 통화 자동결제선 이 세 가지의 컴포넌트들은 뭐 저희가 이번 시간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다음 전자결제 고급편 교육에서 제가 별도로 자동결제선에 관련된 교육을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결제선을 지정하게 되면 그 자동결제선이 구분값에 따라서 결제선이 달라진다거나 혹은 금액에 따라서 결제선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드롭박스에 있는 유형에 따라서 결제선이 달라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자동결제선이라는 그 별도의 기능과 연동을 시켜서 자동결제선을 지정할 적에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별도로 고급편 전자결제 기능 교육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신명의. 이거는 이제 공문 발송할 때 마지막으로 결제자 이름 표시하는 거고요. 공문 수신처, 레이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실 수 있는 고급 항목에 관련된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등록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시연으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제 양식을 등록을 해놨는데요. 자, 양식 편집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업무기한 양식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이 양식은 맨 처음에 양식을 초기에 등록할 때는 이제 하얀색 화면으로만 보이겠죠. 여기에 이제 상단에 있는 표라는 컴포넌트나 여러 가지 정렬 속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에 대한 레이아웃을 먼저 그리실 거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들을 추가하실 건데 처음에 컴포넌트 추가가 기본 항목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컴포넌트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 위로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 뜹니다. 이걸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는 화면이 이제 레이아웃만 그려진 화면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입력 컴포넌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시는 방법은 추가하고자 하는 입력 컴포넌트 위치에 마우스를 먼저 커서의 위치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추가했고요. 비용 구분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선택 컴포넌트, 사용기간은 기간이니까 기간 컴포넌트, 업무 유형은 이전에 체크박스였죠. 그러니까 체크박스 컴포넌트, 금액은 통화, 그 다음에 상세 내용에는 웹 에디터. 이렇게 마우스로 위치를 잡아주고 커서로 위치를 잡아주고 왼쪽에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해당 커서 위치에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삽입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들에 대한 컴포넌트 설정은 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컴포넌트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늘색 모양으로 딱 선택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측에 다음과 같이 텍스트 속성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력 너비가 너무 넓다. 나는 한 200 정도만 주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 너비들이 조정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뭐 기본값도 넣을 수도 있고 최대 입력값도 부가적으로 여러분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입력에 만약에 필수값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기한자가 등록했을 때 만약에 제목이라는 입력 항목을 입력을 안 하시면은 필수 입력값을 입력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구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선택하시고, 자, 유형이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비용, 그리고 B는 지워서 출장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입력된 A와 B라는 값을 수정해서 항목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뭐 식사 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이렇게 세부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비용 구분의 값에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업무 유형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유형이라는 글자만 더 추가할게요. 자, A 유형, 뭐 B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체크박스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띄고 뭐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직접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뭐 너비부터 시작해서 기본값, 소수점, 자릿수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한번 그려보시고 거기에 입력 컴포넌트 넣어보시고 속성값들은 어떤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작성 한번 하시면 어렵지 않게 양식을 추가하는, 입력 항목 추가하는 건 그리 어려운 양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동 입력 항목은 뭐 예를 들어서 기본 입력 항목을 접고 자동 입력 항목을 추가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것도 등록된 내용을 제가 삭제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커서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문서 번호라는 컴포넌트 찍고 위치 잡고 기한 부서 찍고 그 다음에 위치 잡고 기한자 찍고 위치를 잡아주고 기한 일자 찍고 그 다음에 시행일자는 없지만 저희가 임의로 완료일을 찍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입력 컴포넌트에 있는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런 적용되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결제선. 이것도 결제선 추가하시는 방법은 기본 항목에 있었었죠. 우선 이게 처음에는 없을 거예요. 자, 커서 위치 여기에 잡아주시고 결제선 정보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입력 박스가 결제선 정보가 추가가 되고요. 선택하신 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뭐 결제선인데 뭐 임의로 결제 그리고 최대 결제자 수를 난 한 4명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결제 타입을 지원하는 걸 뭐 결제하고 합의만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지정 결제자에는 이제 결제하고 합의 유형이 있으니까 필수로 들어갈 결제자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결제자 추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지정 결제자의 자동으로 디폴트로 이제 김대리라는 사람이 자동으로 지정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을 통해 가지고 타입 1을 선택하거나 타입 2를 선택하면 이렇게 형태가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를 지정하신 후에 자, 최종적으로 우측 상단에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작성한 양식이 내가 보고자 하는 양식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를 마지막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완료가 됐다면 우측 상단에 이제 V 아이콘으로 된 이 아이콘을 누르시고 나가시면 양식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하실 수 있고 반드시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하나의 양식을 기획에 맞춰서 그러니까 양식의 포맷을 먼저 스케치하시고 그 스케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양식을 추가하는 절차를 한번 쭉 시연해 드렸습니다.